자, 대단원 학습평가 1번부터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 AN에서 A5, 제5항 빼기 제3항이죠. 6. 그 다음 A2 플러스 A3이 11일 때 제10항을 구하시오. 그 말은 일반항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죠? 등차 수열이니까 첫째 항과 공차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제10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조건 5항에서 3항을 빼시오죠. 얘는 우리가 5항을 등차 수열일 경우에 4D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 3항은 A 플러스 2D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얘가 6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A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4D 빼기 2D 하면은 2D가 되고 얘가 6입니다. 자, 여기서 D가 3이라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2항과 3항의 합이죠. 자, 2항 A2는 A 플러스 D고요. 그 다음에 3항은 A 플러스 2D죠. 얘가 11이네요. 그러면 2A 플러스 3D가 11인데 아까 D가 3인 거 구해놨죠? 그럼 3을 대입하면 9가 됩니다. 그러면 2A 플러스 9는 11이니까 2A는 2. 그럼 A가 얼마입니까? 1이죠. 자, 그럼 여기 와서 10항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10항은 A 플러스 9D다. 그지? 그래서 A는 1, D는 3이죠. 그럼 28이라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5개의 수 2x, 8y, 11, 14네. 14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일 때 y 빼기 x의 값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해야 되느냐? 등차 중앙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수가 하나 있고 문자가 하나 있고 또 수가 하나 있죠. 자, 이럴 때 우리가 x는 등차 중항이 됩니다. 그죠?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래서 등차 중항 공식이 뭐였습니까? 공식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자, 등차 중항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었느냐? 얘가 가운데 있는 항이다. 그러면 얘를 2배 하면은 앞뒤에 있는 항을 합한 것과 같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5개의 수 중에서 앞에 있는 3개 x를 2배 하면은 2 플러스 8이 된다. 그래서 10이죠. 그럼 x는 5가 돼야 될 것이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y 봅시다. 2y는 8하고 14를 더한 것이다. 그러면 얘가 22니까 y는 11 하고 xy가 구해졌습니다. 따라서 y 빼기 x는 11 빼기 5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거고요. 꼭 뭐 등차 중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죠? 등차 수열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데 얼마 커졌어요? 6이 커졌어요. 그럼 한 번 갈 때 3이 커져야 된다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그죠? 자, 3번 두 등비수열 AN, BN에 대하여 A3, B3 곱한 것이 8이고요. A5, B5를 곱한 것이 16, A9, B9의 값을 구하시오. 즉 셋째 항끼리 곱한 것은 8이고 다섯째 항끼리 곱한 것은 16입니다. 이때 제9항끼리 곱한 것을 구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항이 얼마인지 나와 있을 때 어떤 항을 구해야 될 때는 항상 일반 항을 찾아줘야 되더라. 그래서 AN 수열 AN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을 우리가 A라고 두고요. 적을까요? 첫째 항을 A라고 두고 공비를 R1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BN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첫째 항을 B라고 두고 B에는 첫째 항 B라고 두면 되겠죠. 그리고 공비는 R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에는 A R1의 n-1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Bn의 일반항은 B의 R2의 n-1제곱 되겠죠.
자, 이때 A3, B3, 즉 3항끼리 곱한 것은 AR1의 제곱이랑 BR2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묶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얼마인가요? 8입니다. 자, 그 다음 A5, B5, 제 5항끼리 곱은 AR1 4제곱, 그 다음 BR2 4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AB의 R1, R2의 4제곱 만들어지겠죠. 얘가 바로 16입니다. 됐죠? 여기 지수, 공통인 지수를 묶어냈다. 지수의 분배, 지수의 성질에서 우리가 지수 계산할 때 배웠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A9, 구항끼리 곱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고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나누기 들어갈까요? 자, 이거 기억해주고 이거 니은 하겠습니다. 니은을 기억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적어볼까요? AB R1, R2의 제곱이고요. AB R1, R2의 4제곱이고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8분의 16이죠. 그럼 좌변에서 약분하고 나서 남는 게 R1, R2의 제곱이 남을 겁니다. 그죠? AB 약분되고 R1, R2 두 개 약분되고 두 개 남아야겠죠. 얘가 얼마입니까? 2입니다. 됐죠?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이 뭐냐 하면 이걸 다시 기억에다 우리가 대입을 할까요? 기억에다 대입을 해주면 AB 곱하기 2는 8이니까 AB는 4하고 구해지네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이 A9, B9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AR1의 8제곱이고 그 다음 BR2의 8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AB 모아주고 R1, R2도 모아주겠습니다. 8제곱이죠. 그러면 AB R1, R2의 제곱 해주고 4제곱 만들어지겠죠. 그럼 AB는 아까 4라고 구했고요. 그 다음 R1, R2의 제곱은 2라고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2의 4제곱 16이죠. 그래서 결과는 64하고 답이 구해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성질을 알고 있다면 빠르게 풀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비수열과 등비수열을 곱해놓은 어떤 수열이 있더라 이거지. 같은 항끼리 곱한 거. 그것도 바로 등비수열이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 AN, BN이 이미 등비수열이 되어 있죠. 이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AN 곱하기 BN 이렇게 만들어 놓은 수열. 이것은 바로 등비수열이 된다라는 거지. 왜요? 여기 보세요. ABS 3항끼리 곱한 거, 5항끼리 곱한 거죠. 그러니까 각 항 번호, 같은 번호끼리 곱해놓은 것들의 수열입니다. 그것도 보시면 제곱, 얘가 공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두 번 곱한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도 등비수열이 되기 때문에 이걸 C3이라고 두는 거지. 그 다음 얘는 C5라고 두는 거죠. 그러면 C3을 뭐랄까요? CR 제곱, 그 다음에 C5는 CR 4제곱 이렇게 해서 나눠버리면 또 R 제곱이 2하고 만들어질 거고, 그럼 C는 자동으로 이제 4가 나옵니다. 자, 얘가 바로 A, B고 얘가 R1, R2였어요. 답에서. 그럼 이걸 가지고 뭘 구해라? C9를 구하라는 것과 같거든요. 그죠? 9항. 그래서 C9는 C의 R의 8제곱이니까 C가 4고요. R제곱에 4제곱 해서 얘도 16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64하고 계산을 할 수 있더라. 등비수열끼리 곱한 것은 등비수열입니다. 그 다음 등비수열끼리 나눠도 등비수열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4번. 서로 다른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일 때 다음 중 로그 A의 X분의 1 플러스 로그 C의 X분의 1은
A의 값과 항상 같은 것은 그랬네요. 자, 세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등비중항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등비중항이면 B제곱은 AC가 돼야 된다. 그죠? 등비중항 가운데 항을 제곱하면 앞뒤의 항을 곱한 것과 같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B제곱은 AC다. 이렇게 바꿔놓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로그를 이제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 A의 X분의 1이고요. 로그 C의 X분의 1인데 자, 이 두 로그는 지금 밑이 다르고요. 그 다음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 분수 전체를 계산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었죠? 밑변환 공식을 배웠습니다. 밑변환 공식. 밑변환 공식에서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면 역수가 되더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밑변환 공식을 다시 한번 펼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밑이 같아졌어요. 로그 x의 ac가 되겠죠. 진수끼리 곱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ac가요. b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왜? 등비중항에서 만들어놨죠. 그럼 이게 b제곱이 됩니다. 여기 있는 지수는 앞으로 뺄 수 있죠. 그래서 2로그 x의 b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아니다. 3번 아니죠. 4번이네요. 답은 4번. 우리 로그 수열에서도 로그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간혹. 그래서 이 로그의 성질, 로그를 계산하는 방법, 그것들 잘 기억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면 SN은 2의 2n-1제곱 플러스 k다 되어 있네요. 자,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일 때, 요게 포인트입니다.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SN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려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기억나시죠? A1은 S1로 구할 거고요. 그 다음 AN은 SN에서 SN-1을 빼주면 구해지더라. 단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A1은 S1이니까 여기 있는 SN에 N에 1을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니까 뭐가 되죠? 2 플러스 K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AN을 구해보겠습니다. AN은 SN에서 SN-1을 빼는 거죠. 그래서 SN은 2에 2n-1 플러스 K고요. S의 n-1은 2에 여기 n-1을 대입하면은 2n-3이 되죠. 됩니까? 2n-3입니다. 그죠? 그리고 플러스 k 되겠네. 자, 여기다가 이제 계산을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에 2n-1 그리고 여기 k는 마이너스 k 해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2에 2n-3 이렇게 되는데 둘 중에 지수가 작은 애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2에 2n-3으로 묶어보면 얘는 얘보다 지수가 2 크죠. 그래서 2가 2개 남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빼기 1 됩니다. 묶어내는 거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마인가요? 3이죠. 그래서 3 곱하기 2에 2n-3제곱 될 거예요. 되죠? 그럼 자, 여기서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는 건데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려면 여기 있는 n에 여기 만들어진 an 있죠. 여기 an에 1을 대입했을 때 여기 첫째 항과 같은 값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n에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n에 1을 대입해 보면 여기다 할까요? n에 1을 대입해보면 3 곱하기 2에
2-3제곱 되겠죠. 얘가 누구랑 같아야 되느냐? 2 플러스 k와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 얼마인가요? 이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3이 될 거고요. 얘가 2 플러스 k와 같아야 된다. 따라서 k는 얼마가 됩니까?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기 위해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더라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말이죠. 우리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모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도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리고 등비 수열이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 등차 수열은요,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 공식이 있죠. Sn. 자, 이 공식을 2분의 n 2a 플러스 n-1d 하는 공식을 전개해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d의 n 제곱이 되고, 그리고 플러스 2분의 2a-d의 n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n의 2차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상수항이 0입니다. 상수항이 0이에요. 그래서 상수항이 0인 n에 대한 2차식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항이 0인 n의 2차식으로 sn이 표현되어 있을 때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상수항이 0이 아니라 상수항이 있다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따로 설명을 해둔 적이 있으니까 수업 내용에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등비 수열일 경우에는 등비 수열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등비 수열의 합은 어떻게 생겼나요? 1-r분의 a에 1-r의 n제곱 이렇게 생겼죠. 이거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1-r분의 a하고 마이너스 있죠. 1-r분의 a의 r의 n제곱입니다. 그래서 모양을 우리가 ar의 n제곱 플러스 b 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a가 됩니다. 이 부분을 a라고 두고 이 부분이 b가 될 텐데 여기에서 그죠? a, b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a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a 플러스 b가 0이 죄송합니다. a 플러스 b가 0이 될 때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합을 하기 전에 배웠던 등비수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0일 때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 문제는 3초 풀이가 되는 거죠. 자, 고쳐보겠습니다. 반드시 여기 r의 n제곱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2에 2n-1 플러스 k 되어 있는 것을 여기 마이너스 1 있죠. 얘를 앞으로 뺍니다. 그럼 뭐가 되죠? 2분의 1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2에 2n제곱 될 거고 플러스 k입니다. 자, 그럼 2분의 1하고 얘는 4의 n제곱 플러스 k 해줬을 때 이 부분이 a가 될 거고 이 부분이 b가 됩니다. 그럼 2분의 1 플러스 k가 0이 돼야 되죠. 그럼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6번 수열 AN에서 AN은 n자리 자연수이고 AN의 각 자리의 숫자는 1 또는 0이며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1은 1이고 A2 둘째 항은 10, 셋째 항은 101, 넷째 항은 1010이다. 이렇게 갔네요. 그렇다면 다섯째 항은 뭘까요? 하나씩 적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1은 1이고요. A2는 10입니다. 그 다음 A3은요. 101인데 이걸 우리가 100 더하기 1하고 적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10의 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그 다음 A4는 1010인데 얘는 1000 플러스 10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10의 세제곱 플러스 10 요거 1제곱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섯째 항은 어떻게 생겼느냐? 1, 0, 1, 0, 1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1하고 0은 절대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10, 10, 10, 10 이렇게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얘는 만이죠. 만 더하기 100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만은 10의 4제곱, 100은 10의 제곱, 그리고 1 이렇게 가죠.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그렇다면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습니까? A20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A20은 20자리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20자리면 맨 앞에 1로 시작해서 그죠? 얼마로 끝날까요? 네, 1, 0 이렇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1하고 0이 짝수게 나와야 되니까 그죠? 두 개씩 짝을 이어서 10, 10에서 0으로 끝나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짝수는 0으로 끝났고 짝수는 0으로 끝났죠. 자, 그러면은 얘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우리가 적는다고 생각하면 처음에 10입니다. 그죠? 적어볼까요? 한번 점점점 해가지고 맨 끝에 어떻게 오냐면 자, 맨 끝에 10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 10으로 되어 있는 거 앞에는 뭡니까? 1000이 있어야 돼요. 왜? 0 뒤에서부터 1의 자리부터 본다면 0, 1, 0, 1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1000이 옵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올까요? 10만이 와야겠죠. 왜? 0이 하나인 거, 3개인 거, 5개인 거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0의 1제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작은 수부터 적을게요. 그 다음은 10의 세제곱, 그 다음은 10의 5제곱 이렇게 갑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은 몇 제곱이겠느냐? 0이 몇 개입니까? 19개입니다. 왜요? 얘가 20자리거든. 그러면 맨 앞에 1 빼고 나머지 자릿수가 19개이기 때문에 얘는 10의 19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얘는 뭔가요?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10-1 아니다. 공비가 얼마죠? 100입니다. 그죠? 그래서 100 빼기 1 되겠죠. 그리고 첫째 항 10, 그 다음 공비 100의 몇 제곱입니까? 이 개수가 몇 개죠? 몇 개인가요? 네, 10개입니다. 왜요? 20항이잖아. 그러면 20자리인데 그러면 0이 10개고 1이 10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10의 거듭제곱이 10개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빼기 1. 얘를 정리만 해주면 되죠. 여기 분모 얼마인가요? 네, 99입니다. 그죠? 그리고 1 해주고 이 10을 안으로 넣어주는 건데 그 전에 정리를 괄호 안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겠네. 미안합니다. 자, 분모는 99고요. 분자 10 그리고 10에 20 빼기 1 이렇게 되죠. 됐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럼 같은 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겠죠. 분배를 해주시면 99분의 1이고요. 10의 21제곱 그리고 빼기 10 해서 답은 5번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시그마의 성질이네요. 그죠? 수열의 합 시그마의 성질을 나타낸 것인데 시그마의 성질 정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K는 1에서 N까지 AK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BK를 하게 되면은 덧셈과 뺄셈은 우리가 그대로 분리가 가능하더라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별게 없습니다. 그 다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C해서 이렇게 실수배가 되어 있을 때 모든 항에 다 실수배를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때는 이 실수배, 즉 개수죠. 이 개수를 앞으로 뺄 수 있더라. 그 다음 상수항만 있을 때 그 상수항은 어떻게 됩니까? C랑 N이랑 곱하기 하더라. 그렇다면 이거 이외에는 다른 시그마의 성질을 우리가 적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특히 시그마의 AK랑 BK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시그마 AK와 시그마 BK로 분리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분리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곱한 것들을 먼저 곱한 다음에 다 더하는 것과 다 더한 것들끼리 곱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1번 틀렸죠. 그 다음 2번 틀렸죠. 왜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덧셈이니까 시그마와 시그마의 더하기로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C가 아니라 K가 1일 때 C이고 K가 2일 때도 C이고 K가 3일 때도 C이기 때문에 C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해서 C를 N개 더한 것과 같더라. 그래서 여기 N이 붙어줘야 됩니다. CN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이거 틀렸고요. 2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C는 밖으로 앞으로 빼낼 수 있더라. 3번이 맞는 말 되겠네요. 4번 곱하기나 나누기는 절대로 분리해 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8번. 8번을 보시면 K는 1에서부터 20까지 마이너스 1의 K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이 부분을 계산을 하려고 봤을 때 우리가 시그마 계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면 일단 기본적인 등차 수열일 때 등차 수열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등비 수열일 때 그러니까 여기 시그마에 있는 일반항 자체가 이 전체가 일반항인 겁니다. 그죠? 이 일반항 자체가 등비수열일 때 등비수열 합 공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K의 거듭제곱으로만 표현되어 있을 때 이때는 K 거듭제곱 공식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 공식 있죠. 그 공식을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 뭡니까? 부분 분수로 분해가 가능한 경우 그지? 부호가 번갈아 나오게 되는 경우 그런데 그런 경우인데 같은 값이 반복될 수 있어야겠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시그마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부호는 이 부호는 번갈아 나오겠지만 같은 값이 반복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적어도 두 개씩은 반복이 돼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소거가 가능한데 얘는 소거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시그마 자체를 가지고 계산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1, 2, 3, 4 차례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K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 2를 대입하면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 되겠죠. 그리고 2를 대입하면 3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 4를 대입하면 5의 제곱이겠죠.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7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19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0의 제곱 그리고 20을 대입하면 플러스 21의 제곱까지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두 개씩 묶어서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 5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적고요. 7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적고요. 바로 앞뒤로 있는 거 이렇게 두 개씩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개씩 합차 공식이 만들어졌죠. 합차 공식.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3 마이너스 2, 3 플러스 2. 그 다음 두 번째는 5 마이너스 4, 5 플러스 4. 그죠? 그 다음 이렇게 만들어지고 맨 마지막에 21 마이너스 20에 21 플러스 2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는 1이죠. 얘도 1이고요. 얘도 1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괄호는 모두 1이 나올 거고 오른쪽에 있는 괄호가 어떻게 됩니까? 풀어헤 쳐볼게요. 2 플러스 3, 4 플러스 5, 점점점 해가지고 20 플러스 21까지 이렇게 나오겠네. 아시겠죠? 그러면 얘들은 뭡니까?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 시그마로 고쳐서 계산해도 되고 바로 계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등차 수열인데 1씩 커지는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2분의 개수 몇 개입니까? 개수 몇 개일까요? 네, 10개, 20개입니다. 20개. 그리고 처음 더하기 마지막 해주시면 230이라고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얘를 시그마로 우리가 만들어줘도 됩니다. 다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0까지 20개니까 그러면 1일 때 2가 나왔으니까 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일반항을 처리해 주시면
K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20, 21 그리고 플러스 20 해서 210 플러스 20은 23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르게 계산할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무조건 그대로 표현을 해서 구하는 방법밖에 없느냐?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 홀수가 되는 경우랑 짝수가 되는 경우를 분리해 보시면 되겠죠. 자, 홀수 K에 홀수가 들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음수가 되죠. 그래서 홀수가 되는 경우만 따로 한번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K가 홀수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거죠. 그러니까 홀수를 대입하면 여기가 짝수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를 짝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1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와야 되고 2를 대입했을 때 4가 나오도록 변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2K의 제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K는 1부터 얼마까지요? 10까지. 그런데 얘들은 모두 음수죠. 그 다음 K가 짝수인 경우를 한번 만들어보죠. 짝수일 경우에는 양수가 될 거고요. 자, 짝수, K의 짝수를 대입하면 여기가 홀수가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홀수가 3이 나오고 있죠. 그럼 첫 번째 3으로 시작하는 홀수들은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K는 1부터 10까지 4K 제곱에 마이너스 안으로 넣어주겠습니다. 넣지 말까요? 안 넣어도 관계는 없겠지. 자, 마이너스 4K의 제곱이고, 그 다음 플러스 전개를 해주셔야겠죠.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는 시그마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1부터 10까지 같은 시그마죠. 그러면 결합이 가능하죠. 다시 결합을 해보면 마이너스 4K 제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K는 1에서 10까지 4K 플러스 1하고 식이 만들어지네요. 자, 그러면 K 공식 이용해서 자연수 거듭제곱 공식 있죠. 거듭제곱 합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약분하고 이거 약분하면 2죠. 그럼 22에 220 플러스 10 해서 230 하고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두 가지 풀이법이 있었습니다. 자, 9번 첫째 항이 4,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이 시그마 루트 AK 플러스 루트 AK 플러스 1분의 1이 3분의 5다라는 것을 만족시킬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 보시면 AK 플러스 1 되어 있습니다. 뭔가요? 일반항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N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니까 3n 해주시면 되고요. 첫째 항이 4, n이 1일 때 첫째 항 4가 나오려면 플러스 1을 해야겠죠. 이렇게 등차 수열 일반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든 AK라는 것은 n 자리가 k로 바뀌었으니까 n에 k를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3k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 AK 플러스 1은 여기 n에 k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괄호에서 k 플러스 1이 들어가서 전개를 해보시면 3k 플러스 4하고 만들어지겠죠. 공차가 3이니까 여기에 3을 더해서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플러스 4가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주어진 시그마의 분모에 있는 AK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여기 3K 플러스 1과 3K 플러스 4분의 1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분모에 루트가 있을 때는 우리가 뭘 합니까? 분모의 유리화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루트 빼기 루트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하겠습니다. 곱해보니까 루트 3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k 플러스 4가 되네요. 그리고 분모는 어떻게 되나요? 3k 플러스 1 빼기 3k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분모는 마이너스 3이 만들어집니다. 1 빼기 4가 남을 테니까 3k는 소거되고요. 그럼 분자는 루트 그대로입니다.
루트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는 분자로 줄 거고 3을 앞으로 뺀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자, 이 마이너스,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를 분자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부호가 바뀌겠죠. 부호 바꾸고 자리를 바꿨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그마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될 건가? 여기 루트 플러스 루트분의 1이 3분의 1 루트 빼기 루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3분의 1은 앞으로 빼서 적어줄 수 있고요. 루트 3k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3k 플러스 1이네요. 자, 이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을 하나씩 1, 2, 3, 4 k의 자연수를 대입하게 됩니다. 자, 1을 대입하면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4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를 대입하면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고요. 3을 대입하면 루트 13 마이너스 루트 1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소거되고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이 소거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1을 대입한 것에서 두 번째가 남았고요. 그러면 마지막 여기 보면 3을 대입한 거에서 뒤에서 두 번째가 남았죠. 그죠? 그렇다면 n 값 n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서 그냥 n이네요. 자, 이 n을 대입했을 때 3n 플러스 4와 3n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서 어떻게 사라지느냐? 항상 대칭의 형태로 남아줘야 되니까 소거되고 남는 것은 바로 얘가 되겠습니다. 3n 플러스 4가 남게 돼요. 끝에서 두 번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시면 3분의 1 남는 것이 3n 플러스 4가 남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4 남죠. 마이너스 루트 4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값이 3분의 5라 그랬죠. 는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n을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3을 곱해서 3n 플러스 4 마이너스 2는 5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3n 플러스 4는 7이겠죠. 7입니다. 자, 그 다음 양변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49 맞죠? 3n은 45 따라서 n이 얼마입니까? 15하고 n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때 여러 번 얘기한 것들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소거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큰 식 있죠? 식이 큰 거 부분분수 분해해가지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큰 수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그죠? 얘를 소거시키려면 부호가 반대인 것이 같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 같은 값이 나오려면 얼마를 대입해야 되나요? 1을 대입하면 7이 되죠. 여기가 7이 되려면 k에 2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얘는 얼마 차이 납니까? 1 차이 나죠. 1 차이, 1이 차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K1 처음 시작하는 거 있죠. 이 값은 누구한테 대입하면 되냐면 둘 중에 작은 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1을. 그리고 끝에 있는 n, 마지막에 대입할 n은 두 식 중에 큰 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n을 대입한 것이 3n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 다음 k1 여기 뒤에다 1을 대입한 것은 루트 4 해서 2 그럼 여기 쭉 적어서 어떻게 없어지는지 확인하지 않고 바로 이 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잘 모르시겠으면 검색해서 아니면 책에도 나옵니다. 책에도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3의 2n제곱 빼기 1이 8의 배수임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 하고 증명 과정이 아래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은 어떤 겁니까? n에 대한 식이 있을 때 그 식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n이 1일 때 성립한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1번이 성립하니까 2번이 성립하고요. 2가 성립하면 3도 성립한다라는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박스 안에서 우리가 빈칸만 채우면 되니까 한번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n이 1일 때 여기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3의 제곱 마이너스 1 하면 8이니까 8의 배수가 됐죠.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하게 됩니다. 이 뜻이 그죠? 배수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n이 k일 때 3의 2n 마이너스 1이 8의 배수라고 가정하면 n에다 k를 대입한 3의 2k 마이너스 1, 3의 2k 제곱 마이너스 1이 8의 배수죠. 그래서 8의 배수니까 8m이라고 우리가 적을 수 있고, 그리고 m은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8의 배수죠. 아시겠죠? 그 다음 n이 k 플러스 1일 때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가 k 플러스 1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k 플러스 1 만들어 보면 3의 2 괄호하고 k 플러스 1 빼기 1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3의 2k 제곱 마이너스 1이 8의 배수가 됐기 때문에 이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자 여기 적을게요. 3의 2의 k 플러스 1제곱 빼기 1 되어 있는 것을 지수를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제곱 부분 있죠. 플러스 제곱. 얘를 앞으로 빼겠습니다. 이렇게 지수 성질을 이용해서 뺄 수 있죠. 그럼 3의 제곱은 9가 되죠. 그죠? 9가 됩니다. 그리고 3의 2k 빼기 1입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빈칸에는 9라는 값이 들어가 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8로 묶었습니다. 8. 8이 묶일 수 있도록 우리가 분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 하면 여기 9 되어 있는 걸 8 곱하기 3의 2k 제곱 그리고 플러스 3의 2k 제곱 이렇게 분리를 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분리를 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빼기 1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놓고 나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얘가 아까 뭐였어요? 8m이었습니다. 좀 전에. 그죠? 네, 그래서 얘를 8m으로 다시 고쳐주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8로 묶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8 곱하기 자연수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얘도 8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m이 들어가 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8의 배수가 됐기 때문에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얘는 8의 배수가 되더라. 자, k일 때 8의 배수라고 해보니까 k가 8의 배수, k일 때 8의 배수라면 k 플러스 1일 때도 8의 배수가 된다. 그러면 1일 때 성립했으니까 8의 배수니까 1일 때 8의 배수라면 2일 때도 8의 배수다. 그래서 차례대로 쭉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얘는 8의 배수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빈칸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되는지 자 여기서 이 부분이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등차수열 AN에서 제3항이 6이고 제15항이 마이너스 12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그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절대값의 합이네요. 절대값의 합의 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2번은 나중에 설명하고 첫 번째 일반항부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제3항과 제15항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찾아줘야 되니까
3항 A3은 A 플러스 2D라고 우리가 처리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A15, 제 15항은 A 플러스 14D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12죠. 자, 이거 둘을 연립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A 플러스 14D는 마이너스 12고요. A 플러스 2D는 6입니다. 빼면 되겠죠. 12D는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맞나요? 아니죠. 마이너스 18이죠. 잘못 적었네요.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18. 그럼 D가 얼마냐? 마이너스 12분의 18이니까 6으로 약분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이 마이너스 2분의 3을 여기 있는 두 번째 식 2D에다가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이항하면 9니까 A는 9하고 연립해서 A랑 D가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일반항은 어떻게 됩니까? 공차에다 n이 잘못 적었네요. 자, 공차 2분의 3에다가 n을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 첫째 항 9가 나오려면 플러스 2분의 21 해주면 되겠죠. 네, 일반항이 구해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를 여기 위에 와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값을 했습니다. 모든 항을 그죠? 절대값을 했는데 이 절대값 지금 보시면은 첫째 항은 양수고요. 그 다음 공차가 음수죠. 그러면 첫째 항이 양수에서 출발을 해서 띠띠띠띠 가다가 언젠가는 음수로 바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음수가 나타나는 항들은 음수로 나타나는 항들은 모두 절대값 처리를 했을 경우에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우리가 부호를 바꿔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일반항 an 마이너스 2분의 3n 플러스 2분의 21 여기 있는 이 일반항이 음수로 나타나는 첫 번째가 언제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몇째 항부터 처음으로 음수가 나타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2분의 3n이 2분의 2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니까 n이 7보다 크다죠. 그러면 제 8항부터 음수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7항까지의 합은 절대값 없이 그냥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8항부터 20항까지 여기 20항까지니까 20항까지의 합은 부호를 바꿔서 계산을 해줄 거니까 주어진 이 절대값의 합은 준식이는 어떻게 되느냐? A1 플러스 A2 플러스 빵빵 해서 A7까지는 그대로 계산하고요. 그 다음 A8부터 A20항까지 8항부터 20항까지는 부호를 바꾼 거 더해서 부호를 바꿔주시면 돼요. 모두 마이너스 처리를 해야 되죠. 음수니까. 절대값 풀어줄 때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첫째 항부터 7항까지의 합인데 우리가 값을 바로 찾아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 있다. 그죠? 등차수열의 합 공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2분의 개수 7개죠. 1항부터 7항까지 합 7개입니다. 그리고 첫째 항 얼마입니까? 9죠. 여기다가 7항 제 7항을 더할 겁니다. 7항은 얼마죠? 여기다 7을 대입하면 되겠죠. 일반항 위에 있나요? 여기 일반항에 n에 7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2분의 21 해서 0이 나옵니다. 7항이 0이네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있는 8항부터 20항까지 합은 자, 2분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네, 전체 20개인데 20개인데 그 중에서 앞에 7개가 빠져 있는 거니까 13개가 되겠습니다. 합쳐서 20개니까. 자, 제 8항은 얼마인가요? 여기다 8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구해볼까요? A8은 마이너스 2분의 n에 8을 대입했으니까 24 플러스 2분의 21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항은 마이너스 2분의 60 플러스 2분의 21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9가 나옵니다.
자, 2분의 개수 처음 더하기 마지막 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자, 얘는 얼마인가요? 2분의 9, 7, 9, 63이고요. 그 다음 빼기 2분의 13이고 얘가 얼마인가요? 2분의 42가 되니까 마이너스 21이죠. 마이너스 21. 그럼 계산해 보시면 2분의 63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제 플러스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2분의 13 곱하기 21 얼마죠? 13 곱하기 21 210에 63 하면은 273이네요. 273. 그래서 2분의 얼마 되나요? 336이 됩니다. 그래서 168하고 답이 구해지겠습니다. 자, 절대값들의 합, 각 항을 절대값 처리한 것들의 합은 음수가 나오는 부분을 따로 마이너스 부호를 바꿔서 계산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을 분리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때는 처음 더하기 마지막의 형태로 계산해 주시는 게 편리하겠습니다. 자, 12번 첫째 항부터 15항까지의 합이 195, 제 16항부터 제 30항까지의 합이 645 인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50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조건이 제 16항부터 30항까지 합이라는 겁니다. S30이 아니에요. 이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연립해서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한 다음 다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차를 우리가 D라고 하고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조건은 뭐죠? 첫째 항부터 15항까지 합이니까 S15가 되겠어요. 그럼 우리 공식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2분의 개수 N은 15죠. 그리고 2a 플러스 n-1d가 들어가는데 n-1이 지금 14가 돼야 되겠습니다. 얘가 195래요. 그죠? 그럼 얘를 이제 정리를 해서 일단 식을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2a 플러스 14d는 15로 나누고 2를 곱하면 195에다가 15분의 2를 곱하는 거다. 그죠? 그럼 5로 약분하면은 39가 나오고요. 3으로 약분하면 13이니까 26이 되겠네. 그럼 얘가 26입니다. 2로 또 나눌 수 있는데 2로 나누지 않은 이유는 나중에 연립할 때 어차피 하나 더 나올 건데 걔도 2a가 나올 거라서 그냥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조건은 16항부터 30항까지의 합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조건은 A16 플러스 땡땡땡 A30 이겁니다. 얘가 645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S30이잖아요. 그죠? S30입니다. S30은 S15와 그죠? 뭘 더한 겁니까? 저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조건을 더해 줘야 S30이 되는 거죠. S30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자, 얘가 S30인데 얘는 실제로 얘가 얼마입니까? 645고요. 얘가 195니까 두 개 더해서 840이 나오죠. 840. 그럼 얘를 이제 연립이 아니라 등차 수열의 합 공식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서 식을 또 하나 만들겠습니다. n은 30이고요. 2a 플러스 29d가 되겠죠. 얘가 840입니다. 자, 그럼 정리. 이거 일단 0으로 먼저 약분하겠습니다. 10으로 양변 나눠주고요. 그 다음 3으로 나누고 2를 곱합니다. 그럼 2a 플러스 29d는 뭐냐? 잘 모르겠네요. 84 곱하기 3분의 2를 계산하는 거죠. 3으로 약분하면 28입니다. 그래서 56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나왔죠. 그럼 여기 아까 구한 이걸 기억이라고 할까요? 얘는 니은이라고 해봅시다. 둘을 연립합니다. 니은에서 기억을 빼겠어요. 그럼 2a가 날아갈 거고요. 2a는 사라지고 29d 빼기 14d 얼마죠? 15d가 되겠네. 그 다음 56에서 26을 빼면 30입니다. 그래서 d가 2가 되겠죠. 그럼 d가 2라면 여기 28에서 넘기면 마이너스 2니까 첫째 항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 됐죠? 예.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첫째 항부터 50항까지의 합은 S50입니다. 그죠? 자, S50은 공식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2분의 50 2a 플러스 49d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아까 구한 a와 d를 그대로 대입해서 2a는 마이너스 2고요. 49에 2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98 되겠습니다. 그러면 50에 2분의 곱하기 얘는 얼마인가요? 96이죠. 네, 그럼 50 곱하기 48이 되겠어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2400하고 합이 구해지겠습니다. 연립해서 푸시면 돼요. 자, 13번. 다음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R1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R1의 한 변을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 R2. 자, 여기까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각선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이만큼입니다. 이 정사각형이에요. 알아보시겠죠? 자, 얘가 R1입니다. 그 다음 이 R1의 대각선, 한 변이죠. 이 한 변을 대각선으로 하는 또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R2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R2의 한 변을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R3이라 하자. 여기 R2의 한 변, 이 한 변을 대각선으로 하고 정사각형을 또 만듭니다. 그죠? 얘가 R3이에요. 그리고 R3의 한 변을 또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 R4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정사각형을 만들 때 정사각형 RN의 넓이를 TN이라고 하자 했습니다. 이때 시그마 TK 값을 구하시오. 결국은 TN이라는 것의 일반항을 우리가 찾아줘야겠다라는 거네. 그죠? 확인해 봅시다. 일단 넓이를 구해야 되겠네요. 넓이를 TN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첫 번째 T1부터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자, T1은 이거죠. 이게 요 R1의 넓이가 T1입니다. 대각선이 2네요. 대각선이 2입니다.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정사각형은 대각선이 똑같죠. 그리고 정사각형은 마름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름모의 넓이는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2에 2분의 1 해주시면 넓이가 2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병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대각선이 2니까 1대 루트 2죠. 그래서 얘가 루트 2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사각형 R2의 넓이 T2는 얼마가 되느냐 확인해 봐야겠죠. 자, 얘는 간단합니다.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1이 돼야겠죠. 여기 가운데 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넓이가 1입니다. 그 다음 T3을 보겠습니다. 아직 등차인지 등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왜냐하면 빼기 1일 수도 있고 나누기 2일 수도 있거든. 곱하기 2분의 1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한번 보시죠. 얘가 1입니다. 여기가 1이죠. 1입니다. 그러면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2분의 1 하면 R3의 넓이는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이라는 게 확인됩니다. 그죠? 등비수열 2분의 1을 곱한 거네요. 그럼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t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은 2 곱하기 2분의 1의 n-1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이 k는 1에서부터 9까지 tk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일반항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2에 곱하기 2분의 1의 n-1. 그럼 등비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사용하겠습니다.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 빼기 2분의 1이고요. 첫째 항이 2입니다. 그리고 1 빼기 공비의 개수 제곱 9개죠. 9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분모 얼마죠? 2분의 1이죠. 한 번 더 적을까요? 2분의 1이고 2, 1-2분의 1의 9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 2분의 1은 본분수에서 여기 2에다 곱해서 4가 만들어질 거고 1-2분의 1의 9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우리가 값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전개를 먼저 할게요. 4 마이너스 4는 2의 제곱이니까 여기 곱하면 2분의 1이 2개가 약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에 7제곱이 됩니다. 그럼 4 빼기 128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통분해 보시면 128분에 거기다 4를 곱하면 512-1 해서 128분의 511이다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첫 번째 있는 정사각형과 두 번째 있는 정사각형은 닮음입니다. 닮음. 아시죠? 왜? 정사각형끼리는 무조건 닮음입니다. 그럼 닮음이니까 닮음 비를 적용해서 우리가 넓이 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대각선, 한 대각선의 길이가 2입니다. 그죠? 첫 번째 거 R1, R2가 있는데 이때 대각선의 길이가 얘는 2입니다. 근데 얘는 대각선 길이가 얼마냐? 한 변의 길이가 1이죠. R2는 한 변의 길이가 1입니다. 이때 대각선의 길이는 1대 루트 2니까 얘가 바로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입니다. 그럼 닮은 b는 2대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닮음이니까 닮음인 두 도형의 넓이 b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넓이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넓이 b가 필요합니다. 4대 2가 되겠죠. 닮은 b를 제곱하면 넓이 b가 됩니다. 제곱의 b가 돼요. 그래서 얘를 1대 2분의 1로 고칠 수 있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t 다음 거죠. 얘가 지금 R1, R2, 즉 T1, T2의 b입니다. 얘가. 그래서 T1, T2의 b니까 이런 형태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얘가 지금 T1 대 T2가 1대 2분의 1이란 얘기니까 맞죠? 그러면 그 닮은 비를 그대로 계속 차례대로 가지고 갈 거예요. R2랑 R3도 닮은 비는 2대 루트입니다. 왜요? 모양이 똑같이 가니까. 알겠죠? 같은 비율로 잘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같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의 n 대 tn 플러스 1은 1대 2분의 1. 그러면 이렇게 곱해보시면 t의 n 플러스 1은 2분의 1 tn, 즉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방법으로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14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n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 플러스 1는 0.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할 때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이렇게 미지수로 준다라고 한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떠올리셔야겠습니다. 어쨌든 시그마 알파 n분의 1 플러스 베타 n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바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n과 베타 n 두 근의 합이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n분의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알파 n, 베타 n 두 근의 곱이죠.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돼야 되죠. 여기서 이만큼이 모두 c입니다. 그럼 n분의 해서 분모에 n이 가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다 하고 두 근의 곱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뭡니까? 볼게요. n은 1에서 20까지 알파 n분의 1 플러스 베타 n분의 1인데 얘를 우리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했을 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만들어서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곱셈공식 변형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자 통분해야겠죠. 알파 n 베타 n분의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구해놓은 식으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알파 n, 베타 n 곱한 것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었고 알파 n 플러스 베타 n 두 근의 합은 n분의 1이었습니다. 자, 그럼 얘가요.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겠습니다. 앞으로 빼고요. n은 1에서 20까지 얘가 바로 n의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는 그대로 앞에 있고 부분 분수로 분해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해주시면 1이니까 안 적어도 되고요.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다 하고 만들어지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이 마이너스를 다시 안으로 집어넣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그대로 둘게요. 자, 1, 2, 3, 4 대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을 대입하면 1분의 1이고 2분의 1이겠네요. 자, 그 다음 2를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3을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그 다음 20을 대입하면 20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 하고 만들어지겠네요. 자, 여기서 어떻게 없어지나요? 네, 바로 연결해서 소거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1 빼기 21분의 1이 남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앞에 있고요. 1 마이너스 21분의 1 계산해 보시면 21분의 20 하고 계산되겠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마이너스를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놓고 푸셔도 되겠어요. 자, 이걸로 풀어도 똑같이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거 할 때마다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자, 여기에 1을 대입하면은 2가 나오니까 여기에 2를 대입했을 때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여서 소거될 수 있죠. 그런데 얘 둘은 얼마 차이 납니까? 네, 1 차이 납니다. 자, 이 두 값이 1 차이 나게 되면 밑에 있는 n1은 여기다 대입하고요. 작은 거. 그 다음 20은 여기다 대입해서 여기 큰 식에다가 대입하면 21 해서 바로 이렇게 생긴 식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 방법도 사용해 주시면 빠르게 풀 수 있겠어요. 자, 15번. 문제만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어요. 자, 문제 봅시다. 수열 AN의 일반항이 AN은 3n-2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하고 첫째 항, 둘째 항 곱했고요. 둘째 항, 셋째 항 곱했고 셋째 항, 넷째 항 곱했고 9항과 10항을 곱해서 다 더하면 얼마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들을 일반항의 형태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뭐냐면 바뀌는 규칙이 지금 동일합니다. 항 번호가 모두 1씩 커지고 있죠. 이때 이렇게 생긴 수열의 일반항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규칙성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앞에 있는 것과 두 항을 지금 곱한 건데 어떻게 돼요? 바로 이웃한 항끼리 곱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웃한 항끼리 곱한 것이니까
얘네들의 일반항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AK 플러스 1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K가 1이면 A1, A2죠. K가 3이면 A3, A4죠. 그래서 바로 이웃한 두 항의 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AK는 여기 N에 K를 대입한 거니까 3K-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A에 K 플러스 1은 여기 N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죠. K 플러스 1. 그러면 뭡니까? 3K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되시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둘은 바로 이웃하는 항인데 얘가 다음 항이죠. 그런데 얘가 공차가 3이니까 얘보다 AK보다 AK 플러스 1이 3 커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 3을 더해서 얘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그마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그마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K는 1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기가 1번이죠. 1을 대입했을 때 1 나오는 부분. 그러면 여기 9 나오는 것까지 총 9개입니다. 9개. 그래서 3K-2, 3K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시그마 수열의 합을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겠네요. 자, 시그마는 곱하기 분리를 할 수 없으니까 전개를 해주시겠습니다. 9K 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6K 하면 마이너스 3K 맞죠? 네, 그 다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K 제곱은 공식 뭐가 되나요? 이거 시그마 지울게요. 시그마 이제 필요 없죠. 공식으로 바로 계산할 거니까. 자, 9 곱하기 K 제곱은 6분의 9 1더해서 10 2배 하고 1더해서 19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3 2분의 9 10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9 곱하기 2 해서 18이 됩니다. 상수항은 9를 곱하는 거니까. 자, 는 약분부터 차례대로 해야겠네요. 약분 이렇게요. 그리고 더 이상 약분할 게 남아 있네. 이렇게 약분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야겠는데 계산해야겠네요. 자, 어떻게 계산할까요? 3, 5, 15 곱하기 19 곱하기 9 이렇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얘 둘을 곱하면은 자, 15에 19를 곱하기 계산하시면 24, 240에 285가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요? 자, 10의 자리 숫자가 같을 때 10의 자리 수가 같은 두 수의 곱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3개를 더해요. 그럼 24가 되죠. 거기다 10을 곱합니다. 얘가 10이니까. 그럼 240입니다. 그리고 1의 자리끼리 곱한 45를 아까 240에다 더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다가 또 곱하기 9를 해야겠죠. 그러면 9, 2, 18, 98, 72, 95, 45 해서 5, 6, 5, 2, 2565가 되고요. 그 다음 자, 두 번째 얘랑 약분하면 5가 되겠네요. 그럼 3, 5, 15 거기다 9를 곱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9, 1, 9, 9, 5, 45, 135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8 하죠. 그죠? 네. 그럼 얼마 나오나요? 계산해 보시면 일단 앞에 거 두 개 2430이 되고 여기서 또 18을 뺍니다. 그러면 2412 하고 계산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뭡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의 항들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항은 여기 있는 일반항을 이용해서 이 수열의 일반항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시그마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시그마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학생 N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an과 an 플러스 4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말이 조금 꼬였어요. 죄송합니다. 자, 먼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하나씩 뜯어봅시다. 학생 n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 방법의 수, 즉 경우의 수죠. 그 경우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게 바로 점화식이었어요. 어쨌든 n명을 두 조로 나눌 건데 우리가 곧바로 n명이 있는 상태에서 n명을 두 조로 나눈 상태에서 n 플러스 1명을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걸 바로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씩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n이 2부터입니다. 왜 2부터냐? 두 조를 만들려면 최소 사람이 2명은 있어야죠. 그죠? 학생이 2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n이 2일 때는 몇 가지입니까? 네, 학생이 A랑 B랑 학생이 2명이 있다. 그러면 A, B 이렇게 잘라서 그죠? 어떻게 해요? A, B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명 한 명 해서 한 가지가 되겠죠. A는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n이 3이라면 n이 3이라면 즉 3명인 거죠. 이 3명일 때는 우리가 A3을 바로 구하는 것보다는 지금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니까 그 전에 있던 A2라는 값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A2, 그죠? A2, 제2항을 이용해서 3항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한 명씩 이렇게 모아놨어요. 한 명씩 이렇게 한 명씩 두 조로 분리를 해놨는데 이 상태에서 3명이 된다 그러면 한 명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조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명이 더 오는 거죠. 그러면 뭐 C라는 학생이 왔다. 그러면 그 C라는 학생이 여기 A와 한 조를 만들 수도 있고 B와 한 조를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그 C가 혼자서 한 조가 되기 위해서 A랑 B를 모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냐면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럼 얘를 1명, 9명, 2명, 8명, 3명, 7명, 4명, 6명, 5명, 5명 이렇게 해서 한 명짜리 조가 있어도 관계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 조의 사람 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은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C라는 학생이 왔을 때, 그죠? 이 C라는 학생이 어떻게요? A가 있는 이 조에 들어가서 AC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걸 지금 만들어 볼게요.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자, A, C가 한 조가 되고 B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A가 혼자 있는 상태고 B에 C가 붙어서 이렇게 또 한 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나는 혼자 한 조 할래요. 그래서 A랑 B가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총 몇 가지입니까? 3가지죠. 그럼 얘가 이제 3이 돼야 되는데 그 3을 바로 생각하지 말고 이전에 있던 이 A2, 즉 n이 2명의 학생일 때 n이 2일 때 그때 두 조의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조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C가 한 명 추가가 되면서 이 C가 A에 B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 즉 여기 경우의 수를 2가지로 만든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2가지로 만든 거죠. 그 다음 한쪽으로 다 몰아버리고 혼자가 되는 이런 경우를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겠어요. 그러면 A2라는 첫 번째 1이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1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은 얘가 2배가 되는 거죠. 왜? C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그 이전에 있던 경우에 2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2하고 한쪽으로 몰아버린 한 가지가 더 있더라.
그래서 얘를 3이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A2 즉 제2항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1을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n이 4일 때 한번 해보죠. 그러면 4명이 되는 거니까 그 전에 A, B, C 3명이 이렇게 조를 나눠놨어요. 3가지죠. 여기에 D라는 학생이 추가가 됩니다. D라는 학생이 한 명 더 온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 있는 이 조에 얘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죠. 맞죠? 그 다음 여기 A가 있는 곳에 D가 들어가고 BC가 있는 곳에 D가 들어가면서 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그걸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 D라는 학생이 AC에 붙어서 ACD가 한 조가 되고 B 되는 경우랑 AC에 BD가 되는 경우, 즉 여기 있는 이 한 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 버린다는 거죠. 마찬가지 얘도 두 가지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게 뭐냐면 AD와 BC 그리고 A에 BCD 이렇게. 마찬가지 얘도 두 개로 분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CD에 AB 그리고 C에 ABD. 됐나요? 네. 즉 여기 있던 경우에 한 조가 두 개죠. 그때 D라는 애가 이 두 조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들어가는 경우의 수만큼 만들어질 것이다. 그게 결국은 여기 있는 조에 곱하기 2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A4는요. 여기 3이 있었죠. 세 가지였죠. 거기에 곱하기 2를 해주고 그죠? 곱하기 2를 해주고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이제 6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 A, B, C를 모두 한쪽에 몰아버린 다음에 D가 혼자서 한 조가 되는 경우 그죠? 그게 한 가지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7가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게 뭐 어떤 경우냐? D가 혼자서 되고 A, B, C를 한쪽에 몰아버리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느냐? 그 이전에 n이 3일 때 나왔던 이 경우의 수, 즉 A3이죠. 그 A3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1을 해줬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A3과 A4의 관계, 또 A2와 A3의 관계식을 생각했을 때 그 다음 n 플러스 1명일 때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는 AN에다가 3을 곱하고 3이 아니죠. 잘못했어요. 2를 곱하고 2배를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주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알겠죠? 얘는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지금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식만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야 되죠. 어떤 조건요? 네,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더라. 한 명은 안 돼요. 그 경우 이렇게 조건이 추가가 돼야겠습니다. 자, 17번. n이 5보다 크거나 같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식이 2의 n제곱이 n의 제곱보다는 크다라는 걸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이 뭐였죠? n이 1일 때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게 만들어진다면 그 n에 관한 식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더라라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거죠.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문제 풀이라든지 개념 설명을 자주 보시다 보면 언젠가는 깨우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n이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시작이 5입니다. 그럼 1, 2, 3, 4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먼저 순서대로 한번 가보죠. 첫 번째 n이 5부터니까
n이 5일 때부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n에 5를 대입해보죠. 좌변은 뭔가요? 좌변은 2의 5제곱 해서 32가 되겠네요. 그 다음 우변은 어떻게 되나요? 자, 우변은 5의 제곱이니까 25. 그럼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 하니까 n이 5일 때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n이 5일 때 보통 증명 과정에서 여기를 한글로 따라서라고 적어주시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어쨌든 n이 5일 때 주어진 부등식은 성립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n이 k일 때, 즉 이때는 k가 5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k일 때 성립한다라고 한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하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2의 k제곱이 k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립한다. 이 식은 성립하는 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n이 k 플러스 1일 때 식은 어떻게 생겼느냐? 2의 k 플러스 1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이런 하나의 부등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내야 돼요. 어떤 걸 가지고? k일 때 성립하는 이 식을 가지고 이 식의 형태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2의 k제곱인데 좌변이 얘는 k 플러스 1이 돼 있죠. 그렇다면 양변에 어떻게 해주면 이 모양을 만들 수 있는가?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냥 2를 곱한다. 곱하면 2를 곱하면 어떤 식이 나오죠? 2의 k 플러스 1 그리고 2k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2k제곱은 뭐보다 크냐? 얘보다 크기만 하면 이제 성립한다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누가 큰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2의 k제곱이랑 여기 k 플러스 1의 제곱 누가 큰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어려우니까 2k제곱에서 k 플러스 1의 제곱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개를 해보시면 k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런데 K가 5보다 크거나 같죠. K가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때 이 식은 0보다 클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와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을 완전제곱식으로 한번 고쳐보죠.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보면은 K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은 2차 함수라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1, 마이너스 2를 지나죠. 여기를 지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되는데 아래로 볼록이 돼요.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 x절편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는 0 해보면 근의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그럼 짝수 공식에 대입하면 1분의 1 풀마 루트 2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가 1 플러스 루트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k인데 x가 아니고 k인데 k가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5가 어디냐면 1 플러스 루트 2보다 큽니다. 여기에 5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5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얘는 항상 0보다 큰 값이 나타납니다. 그죠? k가 5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k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입으로라는 게 여기에 추가가 되면 되겠네요. 추가를 해주시고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 잘 이해 안 되시면
그래프 그려서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0보다 큽니다. 그러면 빼서 0보다 크다면 앞에 있는 2k 제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거이므로 뭐죠? 2의 k 플러스 1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이 식은 원래 주어진 이 부등식의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더니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더라 라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k 플러스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1번, 2번에 의하여 주어진 부등식은 n이 5보다 크거나 같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다 라고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